제가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유학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정부가 대주는 학자금도 대주고 이제 생활비도 주는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피츠버그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공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 자식들은 그 덕분에 영어를 아주 잘해. 아 카네기 멜론에서 뭐 이렇게 석사 과정 같은 거 하신 석사.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선생님 거기서? 예술 경영. 예술 경영. 그 전문성 분야를 살려서 하셨던 거네요. 아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은 그 문화 예술 쪽에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시네요. 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을 사람들이 꽤 되는데 아니요 실제 그 기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주메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하셨던 직들 또 만들어내셨던 프로젝트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전혀 뭐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게 제 그 뭐랄까 남들이 얘기한 것과는 다른 그 제 이제 철학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우리가 특히 문체부 공무원들이 빠져 있었던 착각이 뭐냐면은 문화가 이제 경제를 살린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건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문화와 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 자신이 이제 실천을 해보고 군산에 가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일제 때 그 일본인들이 만든 집들이 헐리지 않고 쭉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그게 버려져 있었는데 그야말로 귀신 나오는 동네였었어요. 버려져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제가 그거를 그 가옥을 일제 때 가옥을 헐지 않고 그걸 살린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제가 맡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군산이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저 자신이 이제 그 나중에 그런데 그 군산에 있던 그 대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사업도 이제 더불어서 상당히 이게 침체기에 접어드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직관적 경험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제 제 그 뭐랄까 이게 독특한 주관이 생겼죠. 뭐 그게 어떤 관점이세요? 혹시 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를 살리려면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게. 반대네요. 통념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투자를 잔뜩 해놨는데 경제가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쓰레기더미가 돼.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외국의 어느 지역에 뭐 옛날 탄광인데 이거를 무슨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성공한 뭐 이런 거 그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그 인근 지역에 수백만 인구를 가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산업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경제와 인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문화가 성장하는 거지. 거기서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문화만 가지고 그거 저보다 쓰레기더미가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계에 한동안 이 횡행하던 그 괴담이 있는데 저는 괴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페인에 가면 빌바오라고 있잖아요. 빌바오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도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 빌바오 이펙트라고 빌바오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빌바오가 원래 이제 철강 도시였는데 철강 산업이 이제 일본 뭐 이게 중국 한국으로 오면서 빌바오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돼요. 무지하게 잘 나가던 동네인데 그런데 이게 신화는 이 괴담이 뭐냐면 이 몰락한 도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웠더니 대박이 났다. 그래서 도시 경제가 같이 살아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이게 소위 이제 빌바오 이펙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어설프게 한 애들은 다 빌바오 이펙트를 얘기를 해. 제대로 된 어떤 문화 관광지가 하나 생겨나면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네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짓말이냐면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한 사람이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빌바오 이펙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A bunch of bullshit. 그 설계한 사람이 빌바오 이펙트 개소리야.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빌바오가 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마치 피츠버그처럼 제가 유학한 피츠버그가 이 과거의 그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때 재산을 엄청 쌓아놓은 거예요, 애들이. 돈 번 사람들이 각종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인당 비영리 재단 재산이 미국에서 최고 많은 도시예요. 어쨌든 철강 산업을 쇠퇴했지만 그 부자가 3대 한다고 철강 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답을 내 가지고 이 돈이 되는 사업을 하자. 대학도 키우고 의료 산업 키우고 바이오 산업 키우고 이런. 지금 현재 피츠버그는 의료 바이오 산업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놓던 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뭐 사행 산업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거기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죠. 빌바오도 똑같아요. 빌바오도 돈을 철강 산업으로 오랫동안 번영을 한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이. 근데 이제 철강 산업이 이게 시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활발하게 이 빌바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거기 들어와 있는 내용이 인프라, 통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등등등등 있다가 챕터가 1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있다면 결론 바로 앞에 챕터 7이나 8에 이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자. 그리고 이제 이 빌바오로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강을 정화. 이 강을 정화하는 데 든 예산이 그 구겐하임 미술관 그 짓는데 든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지은 게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그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에 이게 빌바오가 뜬 게 아니고 구겐하임 미술관 없어도 이만큼 도시를 리모델링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활용 점정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활용 이 용 그림을 이 점정할 때 정자가 우리 요새 한자 교육을 안 해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눈동자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활용 용 그림의 눈까지 이미 다 있어. 그 눈동자 점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점을 안 찍어도 멀쩡해.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 눈동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용의 형체는 있을 테니까요. 구겐하임 미술관이 바로 활용 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점을 딱 찍는 그렇죠. 행동이었다는 거네요. 그 점 때문에 이 빌바오가 뭐 이렇게 재생했다. 이거는 a bunch of bullshit. 뭐 이런 이제 나름 이제 제 나와바리와 관련한 이제 공부도 하고 문화예술계 이런 얘기를 하는 놈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공무원의 제가 지금 당장 든 생각은 공무원의 어떤 본성 또는 관성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아까 저희가 중국에 포섭된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것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셀프 인터레스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존재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의 셀프 인터레스트는 결국 철밥통 보존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존하고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문화예술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 밥그릇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야지 그 문화예술 쪽에 어떤 공무원의 파이가 계속 유지되면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경제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의 업무 외적인 부분에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하나의 그 반사 효과 또는 어떤 나타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지 내가 국가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중요한 일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실존적인 현실을 그냥 딱 보여주는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안다고 할지라도 인정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